80대 초반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선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두 가지를 매일 한다.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하고 그리고 남을 생각을 한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맨손 체조는 알겠는데 남 생각하는 게 뭐 건강에 뭐 좋을 게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주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자기의 출세, 자기의 열등감, 또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 그러나 남을 생각한다. 같이 싸우던 전우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남을 생각하는 걸 하면 아마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분이 90대를 넘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지압 장군이 팔라치라는 이탈리아 기자하고 만나서 나온 인터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인터뷰인데 이 사람이 유일한 인터뷰를 했는데 월남전이 한참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군한테 이길 자신이 있다. 왜 이기느냐? 지금 미군이 50만까지 병력을 증강을 했다. 그러나 그 이상 증강할 수는 없다. 지금 한 3만 명이 죽었다. 그럼 미국이 10만 명 죽이는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전 인민들이 혁명전사다. 우리는 100만 명, 200명, 300만 명 병력은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 인민이다. 그렇다면은 절대로 무기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군대가 얼마나 겁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북한군이 당시 월맹군처럼 이념 무장이 잘 되어 있느냐. 김정일이가 지압 장군이나 호지명과 같은 도덕성이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동시에 한국군이 월남군은 아니죠. 지금의 한국군이 여러 가지로 좌파지구 10년 동안에 많이 정신이 혼미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월맹군은 아니죠. 또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결국 망해가는 것은 김정일이고 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지만 결국 남한이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흘린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빠지를 달고 그 빠지를 보면 이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존경으로 변하고 또 참전하셨던 분들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남전 참전했었던 분들이 30만 명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산당과의 싸움을 또 다른 형태로서 이 국내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월남전 세대의 주력이 60대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60대는 굉장한 60대입니다. 또 한국 70대, 80대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60대는 지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다 건강이 좋습니다. 또 시간도 많은 편이에요. 또 돈도 있는 편입니다. 돈, 시간, 건강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총을 손에 잡았다는 것, 투지. 이 투지는 지금 50대 이하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한국의 60대는 한국의 30대를 한 최소한 1대2, 1대3으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 바로잡는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더구나 이 월남 참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가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참전해서 공산당하고 싸웠다는 이 체험, 동시에 목숨을 걸고 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이 고귀한 경험, 이런 것이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이 정보죠. 그래서 이것을 50대 이하 사람들한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추억,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모아가지고 글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이 생생할 때 수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수기, 전쟁 수기를 써가지고 내년에 특히 6.25 60주년이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돈도 되고 기업에서 돈도 되고 정부에서도 돈도 되고 해가지고 참전한 분들의 수기, 다 한 편의 드라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인정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영구적으로 역사적 자료로 보존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서전, 집단적인 자서전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해서 역사를 모르는 이 기억장치가 망가져버린, 국가적 기억장치가 망가져버려가지고 기하 식별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젊은 세대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 몸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이것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면 기록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요새 좌익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61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이 굉장한 역사, 세계 최고의 성공 스토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글을 쓰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한국에서는 정의가 짓밟힌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이유는 뭐냐? 좌익들이 워낙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 보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모르는 젊은 세대는 그 글을 보고 속아넘어가고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8월 23일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월남의 찬둑루옹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불행한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여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당시에 이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흥분하셔가지고 최명신 장군이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항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없어요. 한 1단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뉴스 가치는 제대로 하면 일면 통합을 해야 돼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망언을 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전 국민과 전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발언을 취소시켰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거기서 싸워서 5,000명, 물론 4.54까지 포함해서 5,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다쳤어요. 그 역사를, 그것도 월남에서 온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나와가지고 불행한 전쟁에 참전하여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으면은, 근데 이런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했으면은 아마 미국의 제양군인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아마 한 달 안으로 몰아냈을 거예요. 왜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강력한 반응이 없었느냐?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서 역사의식 그리고 선악 구분, 애국심이 약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언론과 정치가 약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